임실 지역 한 특산품 판매 업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현금과 상품권은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LG엘로비전 전북방송이 업체 대표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은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10년 넘게 최저임금을 보장해가고 있는 보기 드문 사회적 기업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확진자는 2,287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북도가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만큼 권고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임실군의 한 특산품 판매업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 지난 시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해당 업체 대표는 지역민들에게 물품은 전달했지만 현금과 상품권은 전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해당 업체 대표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임실 지역 한 특산품 판매장입니다. 이 업체 대표는 최근 선관위 조사에서 특정 지역민들에게 특산품과 현금,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물품은 전달했으나 현금과 상품권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달한 특산품도 물품 홍보를 위한 것일 뿐 특정 기초단체장 지지 목적이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회원이 없으면 인터넷 판매는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 목적으로 했던 거지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상품권하고 이런 거 했다는데 그건 준 적이 없고요. 사업 목적으로 홍보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도 없습니다. 업체 대표는 현재 선관위에 신고된 내용 대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한 A씨에 대해서는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횡령하고요. 그리고 업무방해, 그리고 저의 이추추적, 그리고 구글에 들어와서 저희 다니는 노선 이런 것들을 지금 고소를 한 4가지 정도 지금 했어요. 하지만 신고자 A씨는 선물 세트 제공은 물론 현금과 상품권 제공 명단까지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신고자 A씨와 업체 대표 조사에 이어 명단에 들어있는 관련자 수십여 명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사 관련된 사항은 지금 일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일단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관위 조사와 함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임실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 10시까지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군산, 정읍, 김제 각각 1명입니다. 확진자 3명은 울산과 대전, 서울에서 가족과 지인 등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2,2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을 위해 시행한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린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11일 0시 해당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권고로 대체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17일 전북도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의 협조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안정적인 만큼 권고로 대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행법상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은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10년 넘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온 보기 드문 사회적 기업이 있어 소개합니다. 네, 맞춤형 생계 대책이 필요한 장애인의 직업 재활도 돕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조미김 등을 만드는 부안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말린 미역을 일일이 기계에 올려 무게를 달아봅니다. 손놀림이 능숙한 직원들은 대부분 중증 장애를 지녔습니다. 이 업체에는 30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한파가 계속되는 요즘 안정적인 생계 대책을 가졌다는 게 든든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못 구해요. 이제 마침 여기가 있어서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년 됐어요.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위해 상품을 판다는 이 회사는 문을 연 지 11년째 30명 이상의 근로장애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못지않은 집중력과 성실성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의 손길을 거친 맡김은 대기업의 OEM 방식으로 납품할 정도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쓴다는 거고 저희 지역 특산 그 식품인 오디 가루를 분말을 이용해서 첨가해서 훨씬 더 풍미나 맛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 업체는 아주 드물게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에서 제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단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등으로 예년 대비 매출이 줄면서 인건비 부담도 늘었지만 10년 넘게 고수하는 철칙입니다. 장애인 인권이라고 하는 건 저는 보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종사자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10년 동안 이뤄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맞춤형 생계 대책이 필요한 지역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최우선 가치로 정부 인증을 받은 안전한 특산품을 생산하는 지역 업체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사랑의 열매가 추진하는 착한 가게가 캠페인 시작 14년 만에 3,000호를 돌파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진안군 정천면에 위치한 업체 6곳이 착한 가게에 단체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가게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정기적으로 매출의 일부를 나누는 기부 문화 캠페인인데요. 가입한 가게는 업종 구분 없이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게 됩니다. 전북도는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 스마트 온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체계적인 실습과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시설 재배, 즉 스마트 온실 등 임대 농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청년들에게 농장을 3년간 임대해 시설 운영 경험을 쌓고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스마트 온실 연 임대료는 1,200제곱미터 한동 기준 50만 원 이하입니다. 지난 5월 저희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는 석산 개발로 고통을 호소하는 정읍 지금실 마을에 대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뒤에 정읍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정읍시는 지난 9일 산해면 지금실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읍시는 오는 7월까지 석산 개발 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을 구간 차량 속도를 지정하는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영 전북도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 의회와 전북경찰청은 김 의원이 수년 전 제주도와 고군산군도 일대 등의 농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세무사 출신인 김 의원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은퇴 후 농사를 지으며 살 생각에 도의원이 되기 전 구입했지만 조만간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주야간 단속을 벌여 모두 77건을 적발했습니다.
김재 씨는 단속용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무단 투기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1,7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일부터 재활용품 자원관리 도우미 30여 명을 채용해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계도를 병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청년 정책은 전북형 청년수당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전북도가 전북청년화브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해 지난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한 청년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북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2개 대표 사업 중 청년들이 가장 공감하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진행했는데요. 도내 청년 1,399명이 참여한 가운데 20대가 44%, 30대가 56%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선호 정책 1위는 청년의 지역 안착을 위해 월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수당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9년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추진한 전북형 청년수당은 일하는 청년의 소득 보전과 함께 청년의 삶을 더욱 활력 있도록 지원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순위는 청년을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이, 3순위는 청년 친화 기업을 발굴해 취업을 연계한 청년 친화 일자리 매칭 사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순위와 5순위는 대학생 직무 인턴과 전북 청년 허브센터 운영 정책이 꼽혔습니다. 도내 청년들에게 전공과 연계한 다양한 직무 체험을 제공하고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청년 정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온오프라인에서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북도는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와 함께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청년 정책 포럼단, 시군 수행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 지역 해수욕장 5곳이 다음 달 초 동시에 개장합니다. 부안군은 다음 달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38일 동안 해수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안전관리요원 88명을 곳곳에 배치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전담요원 30명도 배치됩니다. 부안에는 변산과 격포, 모항과 구사포, 위도 등 5곳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정읍시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8일까지 3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시민은 11,8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의 접종률은 18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35.8%로 전국 접종률 17.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정읍시는 집단 면역이 형성돼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시설 이용을 재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남원시는 오는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이용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도 중단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가운데 대면 활동이 많은 프로그램을 접종을 받은 어르신에 한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과 완주군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10일 전주 혁신도시 삼락 로컬마켓에서 지역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을 함께 수립하고 먹거리 체험 행사 개발 등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